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오늘은 한인 이민 114주년이 되는 미주 한인의 날입니다. 뉴욕과 뉴저지는 물론이고 미주 전역에서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개최된 기념식에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1903년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자를 자원한 한인 이민 선조 102명이 갤리코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호놀룰루항에 도착한 지 11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오늘 오전 한인회관에서 뉴저지 지역 한인단체와 공동으로 한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박은림 회장은 기념사에서 한인들은 뛰어난 인재들을 배출하며 미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고 한인 사회가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며 함께 축하하고 나누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뉴저지 한인사회는 많은 한인 선출직 의원들을 배출하면서 지역사회에 더욱더 큰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는 한인사회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기한 부총영사가 대독한 축사를 통해 미주 한인 동포들이 미국 사회 발전은 물론 한미 관계의 성장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차세대 한인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차세대들이 뿌리의 소중함을 간직하면서 글로벌 인재로서 한껏 꿈을 펼쳐나가는 한편 양국 관계를 이끌어 나갈 든든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미주 동포 사회의 화합과 오늘 기념식에는 뉴저지 지역 주요 정치인과 한인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올해로 네 번째로 뉴욕주 상하원이 교과서 동해 병기 의무화 법안을 추진합니다. 동해 병기 의무화 법안은 2014년 상원에서 가결됐지만 하원에서 실패한 바 있습니다.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주 하원 의원은 11일 뉴욕주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 도전입니다. 펠릭스 오르티즈 의원과 리차드 갓프라드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으며 뉴욕주 하원 의원 등 4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지난해 발의됐던 법안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2019년 7월 1일부터 뉴욕주 공립학교의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의무적으로 함께 표기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 의원이 주 상원에 동해 병기 의무화 법안을 상정했고 토비엔 스타비스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동해 병기 의무화 법안은 지난 2014년 주 상원에서 가결됐지만 주 하원 통과가 실패하면서 좌절됐으며 2015년과 2016년에는 양원 모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뉴욕 주정부의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소상인들을 위해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소기업 추진 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네일업소와 드라이클리닝 업소 그리고 식당 등 소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지속 가능한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예산 5천만 달러 배정을 추진합니다. 이 프로그램 안에는 드라이클리닝 업소의 퍼크 대체 기계 설치 보조금도 포함됩니다. 김 의원은 각종 규정을 강화하면서 지원 없이 단속만 하는 것은 소상인들을 죽이는 것이라며 한 업소당 최대 5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정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네일살롱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론킴 의원이 올 회기 중점을 둘 활동 사항은 소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입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주와 시 단속 관련 부서와 위생 인스펙터의 횡포를 목격한 식당 업주와 종업원은 이를 당국에 신고해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식당 보호법을 추진합니다. 또 주 검찰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규모 확장과 개발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주정부의 법정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종업원들의 임금을 맞추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들을 돕기 위해 6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한 감세 법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 이민의 벽이 한층 높아집니다.
50만 달러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의 투자금 하한선이 135만 달러로 대폭 인상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12일 공개한 투자이민 현대화 방안에 따르면 50만 달러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의 최소 투자 금액이 현재보다 170%나 인상됩니다. 현행 50만 달러가 135만 달러로 정해졌습니다. 그동안 연방의회에서는 80만 달러를 제한했지만 이보다 55만 달러나 높은 금액입니다. 일반 투자이민의 투자 금액도 100만 달러에서 180만 달러로 오릅니다. 연방 국무부는 1990년 제정된 EB5 투자 금액이 지난 15년 동안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다며 인플레이션을 적용해 투자 금액도 함께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새 EB5 규정이 시행된 이후 5년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투자 금액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EB5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투자 지역에 대한 규정도 변경됩니다. 당초 EB5 프로그램은 일자리가 없는 소도시의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개발을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150% 이상 높은 시골을 기본 조건으로 했습니다. 2만 명 이상 도시나 타운은 제외되고 이를 투자 지역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에서는 2만 명 이상 도시나 타운도 고용 촉진 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편의사항도 개선된 새 개정안은 90일 동안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으로 마련됩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를 위한 결의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상하 해당 위원회가 오는 27일까지 오바마 케어 폐기 법안 초안을 내놓도록 하는 결의안은 하원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1일 연방 상원에서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는 법안 초안 마련을 의회 주요 위원회에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찬성 51명, 반대 48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공화당에선 랜드 폴 의원을 뺀 나머지 51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연방 하원에서도 결의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상하원 해당 위원회들이 이달 27일까지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는 법안 초안을 내놓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결의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필리버스터 허용을 금지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의회의 단순 과반 동의만 얻으면 되는 특별 예산 절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트럼프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케어의 폐기를 재확인하며 더 좋고 값싼 건강보험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오바마 케어의 폐지를 놓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폐지에는 의견을 같이 하지만 대체 입법 마련에 2-3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측과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욕시 주택 압류 건수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감소세를 보이던 주택 압류 건수는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직후 수준까지 폭증했습니다. 부동산 정보 전문 업체 propertyshark.com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 신규 주택 압류 건수는 2,202건으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 압류 건수가 가장 낮았던 2012년 912건과 비교하면 142% 폭증한 수치입니다. 2008년은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하면서 주택 압류가 사상 최고에 달했고 2009년과 2010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2011, 2012년 급격한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뉴욕시 보로별 주택 압류 건수에서는 퀸즈가 933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브롱스 478건, 브루클린 451건, 그리고 스태튼 아일랜드와 맨하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롱스도 2012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브루클린 역시 2012년보다 175% 증가했습니다. 보로별 주택 압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퀸즈로 자마이카, 홀리스, 세인트 올반스가 꼽혔으며 브롱스에서는 리엄스 브리지, 베이체스터 등 우편번호 10466 지역과 모리스 파크, 펠렘 파크웨이 등 우편번호 1046이 지역이 꼽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뉴저지주는 주택의 1.86%가 압류당한 것으로 집계돼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공급한 서민주택과 아파트가 약 2만 2천 가구로 지난 1989년 이후로 가장 많았습니다. 보로별로 맨하탄, 브롱스, 브루클린 순으로 많았습니다.
12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서민주택 공급은 총 21,963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신축 서민주택 6,844가구와 기존 주택의 서민용 전환 1,119가구 등 지난 1989년 이후 가장 많은 공급량입니다. 시정부는 특히 지난해 저소득층 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이 많았다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민주택 4천여 가구는 연소득 24,500달러 이하 극빈층에게 제공됐고 전체 서민주택 중 83%는 연소득 65,250달러 이하인 시민들에게 제공됐습니다. 또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총 62,506가구의 서민주택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33%는 신축이며 67%는 기존 건물을 서민용으로 전원한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보로별로는 맨하탄에 19,610가구, 브롱스에는 총 17,999가구가 제공됐으며 브루클린에도 총 18,084가구의 서민주택이 공급됐습니다. 하지만 퀸즈의 경우 신축 2,409가구, 기존 주택 전환 2,392가구 등 총 4,801가구의 서민주택이 공급돼 다른 보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노년층을 위해서는 1,166가구가 제공됐고 노숙자에게 제공된 서민주택은 2,546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스마트폰 요금이 또 인상되면서 고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데이터 플랜 요금이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가 보편화되면서 데이터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형 이동통신사들이 무제한 플랜을 없애고 요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AT&T가 데이터 요금을 인상한 지 2년 만에 또다시 인상 소식을 알렸습니다. 데이터 플랜에 따라 $5에서 $40까지 인상하고 오는 3월부터 AT&T 고객들은 새로운 데이터 요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AT&T는 디렉TV와 유버스 TV 가입 고객에게만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버라이즌의 경우 과도하게 무제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제재가 취해집니다. 한 달에 200GB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버라이즌 고객들은 2월 16일까지 무제한 데이터 플랜에서 다른 플랜으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버라이즌은 지난 2011년 신규 가입자들에 대해 무제한 데이터 플랜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고객 유치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월 $70의 무제한 데이터 플랜을 제공해왔던 티모빌도 무제한 데이터 플랜 외에는 다른 플랜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려온 캘리포니아주가 잇따른 폭우와 폭설로 해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가뭄 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 우기부터 올해까지 많은 비와 눈이 내려 캘리포니아주의 42%에 달하는 지역이 가뭄 사태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 캘리포니아 전체 면적에서 가뭄 지역은 97%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국은 북가주에 비해 남가주 지역은 가뭄이 완전히 해갈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LA와 산타바바라 사이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심각한 가뭄 현상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가뭄 현상이 다소 완화됨에 따라 지난 2014년 선포된 가뭄 비상사태에 대한 해제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영리 봉사단체 파바월드가 글로벌 리더를 꿈꾸고 있는 한인 청소년들을 위한 리더십 멤버십 캠프를 진행합니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리더십 프로그램엔 미래 커리어와 대학 생활에 대한 전문 강사와 한국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노규식 박사가 참석해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학부모를 위한 강의와 각 지부에서 참가한 학생들과 함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파바월드의 리더십 프로그램은 오는 21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며 파바월드 회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영화 킹콩의 주인공 고릴라는 사람들이 유독 친근감을 느끼는 동물인데요. 미국과 일본에 큰 인기를 누리는 고릴라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함께 보시죠.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동물원. 관람객들이 모여 생일 축하 노래를 부릅니다.
올해 나이 60살. 환갑을 맞은 고릴라 콜로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선물 꾸러미를 풀어보고 케이크도 맛보며 느긋하게 생일상을 즐깁니다. 야생 암컷 고릴라의 평균 수명이 40살인 점을 감안하면 콜로의 환갑 잔치는 기적에 가깝습니다. Because she's still here, and it makes the zoo special. You know, that says a lot for our zoo that she's still around 60 years. 콜로는 지난 1956년 동물원에서 태어난 최초의 고릴라였습니다. 하지만 콜로의 부모는 새끼를 돌보지 않았고 사육사들도 동물원에서 고릴라가 태어나긴 처음이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A pediatrician taught us how to take care of her like a premature baby. I rocked her all night long, lots of times, yeah. 동물원에서 태어난 최초의 고릴라라는 이유로 콜로는 탄생 순간부터 큰 관심을 끌었고 동물원의 여왕이자 인기 스타로 살았습니다. 다른 고릴라에 비해 특별 대접을 받는다는 걸 아는 콜로는 요구사항도 많고 카메라도 의식한다고 합니다. Polo absolutely knows she's famous, and I think she knows when it's her birthday because a lot of activities start happening in the public area here at the zoo. 전 세계 동물원 고릴라 중 최고령인 콜로가 더 오래도록 살아주기를 팬들은 한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일본 나고야의 동물원에는 여성 관람객들을 설레게 만드는 고릴라가 있습니다. 창밖으로 고개를 빼꼼히 내민 고릴라가 바로 그 주인공. イケメンですね。目がやっぱちょっと睨みかけるというか上目遣いでこっちが見られるとドキッときますね。 20살의 고릴라 샤바니는 일본어로 미남을 뜻하는 이케맨이라는 별명으로 더 자주 불립니다. 야성적으로 풀을 뜯는 모습이나 생각에 잠긴 근엄한 모습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매력적인 뒤태가 압권인 샤바니에 여성들은 너무 잘생겼다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를 닮았다며 비교하는 사진이 나돌기도 합니다. 샤바니의 매력은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수컷 고릴라들은 보통 새끼에게 싸늘하지만 샤바니는 한없이 다정합니다. あまりその野生のシルバーバックというのはその子供と直接遊ぶことはない、ほぼないヒレなんですよね。ですけどシャバーニはですね、その一緒になって子供と遊んでる。 미남 고릴라 샤바니 덕에 동물원을 찾는 젊은 여성 관람객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샤바니는 본인의 인기가 부담스러운지 그늘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 여성 팬들을 더 애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해 3.11 한국어 서비스를 이용한 민원 건수는 4,000건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당 이용 건수가 11건인 셈입니다. 이 중 한인 주민들이 가장 많이 한 불평 신고는 집주인에 대한 불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 대한 불평 신고 내용은 대부분 집 수리나 관리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가 많았던 것은 뉴욕시 신분증 신청 문의와 액션 헬스 신청 문의 등이었습니다. 퀸즈에 위치한 뉴욕시 동물보호센터 고양이 약 450마리가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7N2에 감염돼 임시 거주지로 격리됐습니다. 감염된 고양이들은 재채기나 콧물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90일 동안 임시 거처에 머물 것이 권고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2월 15일 동안 뉴욕시 동물보호센터에서 고양이를 입양한 가정은 전염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2일 오후 6시 14분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 61 스트리트 우드사이드역 동쪽에 있는 트랙에 서 있다 맨하탄 펜스테이션 방향 열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엘머스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MTA 대변인은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양방향 열차 운행이 90분 이상 지연되면서 퇴근길 승객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퀸즈보로청이 커뮤니티 보드 위원을 모집합니다. 퀸즈에 거주하며 해당 지역구나 집에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1월 27일까지 신청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퀸즈보로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직인 커뮤니티 보드 위원은 월 1회 미팅에서 자신이 속한 보드를 대변하게 됩니다. 발표는 4월 1일 전후로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춥겠으며 오후엔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33도, 섭씨 0도, 밤 최저 기온 29도, 섭씨 영하 2도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월요일은 화창하겠지만 오후 들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흐리지만 포근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